네, 그러면 2부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2부에서는요, 이제 독자분들과 작가님이 직접 묻고 답하는 좀 북토킹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바로 질문을 하라고 하면은 잘 안 하시겠죠? 그렇죠?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좀 있어서 정부 지원 사업이라는 게 사실 뭐 어릴 때부터 우리가 접하고 사는 그런 주제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 들었을 때 되게 생소했는데 이것부터 이것까지 이런 주제부터 뭐 이런 주제까지 규모도 그렇고 네. 되게 다양한 것 같은데 이 좀 끝과 끝을 한번 좀 이런 것도 있다 네. 예시를 들어주실 수가 있을까요? 아, 네. 책에도 제가 내용을 좀 넣어놓긴 했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소공인들이라고 보통 하거든요. 제조업 하시는 분들 있죠. 소공인들, 5인 미만의 5인 사업장. 미만이죠. 예. 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판로 개척 사업을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판로 개척 사업은 보통 이제 한 4천만 원 정도 지원해주거든요. 그럼 그 4천만 원으로 뭐 홍보비도 쓸 수도 있고, 뭐 전시회도 쓸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제작하는 용도로 해서 4천만 원을 줘요. 빌려주는 게 아니라 자기 매칭 없이 쓸 수 있게 주는 형태도 있고, 소공인보다 좀 더 큰 게 이제 스마트 공방이라고 보통 하는데 그런 것들은 한 6, 7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전에 한번 여기 성수동 수제화 골목하고 해서 저희 부대표들이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스마트 공방 사업하면서 저희가 200개 썼죠? 부대표님 200개 썼었죠? 네, 그렇죠. 200개. 네, 저분이 썼어요. 뭐를 쓰는 거죠? 200개를? 사업 계획서를. 계획서. 네, 그래서 한 6, 7천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건데 네. 그런데 작게는 그렇게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법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기부에서 창업 성장 과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이제 1억 정도 되고, 예, 그리고 1억, 3억, 5억 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한 7년 이상 정도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10억 이상 정도 지원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좀 더 지나면 이제 매출 한 5, 60억 정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뭐 기본 2, 30억 정도 하고 많게는 150억까지 최대 150억. 근데 이제 5년, 7년 과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굉장히 다양해요. 굉장히 네. 다양하네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상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지원할 수 있는 거는 보통 아니죠? 상시적인 건 아니고 이제 매년 이제 상반기 때 거의 끝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그 예산 범위 안에서 이제 가동률을 높이는 건데 이제 예를 들어서 100억인데 10억씩 10개만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검토를 해봤더니 뭐 이 회사는 8억, 이 회사는 5억만 하다 보면 예산이 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10개 회사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뭐 12개, 15개도 될 수 있는데 늘어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상시적인 개념보다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죠. 네. 보통은 아까 잠시 대화 나눌 때 어떤 IT 기업에서 30년 정도 네. 운영하신 분인데 올해 처음 지원을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긴 네, 하셨거든요. 맞아요. 네. 잘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그런 걸 어떤 뭐 플랫폼이나 창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경우가 제일 많나요? 알 수 있는 방법? 보통 이것도 정말 아이러니한데 IT 기반의 회사들이 물론 그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도 들어가기도 하지만 네. 주변 교류를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나 이거 받았다 이런 소문으로 많이 생각보다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30년도 저도 깜짝 놀랐어요. 30년을 운영을 하면서 정부 지원 사업 한 번도 도전도 안 해봤고 그리고 지원도 안 해봤고 그런 회사가 생각보다 많다. 네, 그리고 서울도 생각보다 심각하더라고요. 그 회사들이 다 어디 있냐면 금천구 아시죠? 가산 디지털. 그쪽 회사들, IT 회사들 제조업 기반이잖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정말. 그래서 이런 책을 더 쓰신 게 아닐까 네. 싶은데 아까도 처음에 이렇게 발표하실 때 말씀해 주셨는데 정부 지원 사업 관련해서 누구도 제대로 된 나침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시장이다 이런 표현을 좀 해주셨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관련 책이 있긴 있잖아요. 있죠. 책이 있기는 있죠. 네. 어떤 점이 좀 차별점이라고 해야 될지 더 쓰신 목적, 이유 있을까요? 기존의 정부 지원 사업 책자를 저도 이제 좀 봤는데 네. 주로 어떤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그 정부 지원 사업의 어떤 동향 정도? 그런데 그건 이미 찾기 쉬워요. 네, 그리고 사업 계획서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수박 겉핥기식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인데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건 이게 이제 시리즈로 나갈 건데 우선은 왜 정부 지원 사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자문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의 동기부여에 대한 내용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준비가 좀 필요한 단계 기업 인증이나 기술 인증 자체가 없으면 도전조차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그런 내용을 담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제가 또 추가적으로 내야 될 내용들이 이제 뭐 사업계획서 실제 사업계획서를 갖고서 작성하는 방법이라는 거 발표하는 방법 이런 내용들을 좀 디테일하게 담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출판사한테 저희가 사업계획서 실제 성공한 사업계획서 양식들을 줬어요. 실제 작성된 거를. 오, 제일 궁금한 근데 이제 보시면 부분이죠. 아시겠지만 네. 다 이렇게 처리돼서 합격 나와가지고. 자소서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네,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오히려 필요한 분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네. 이렇게 좀 방향을 잡고 있죠. 그렇군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그냥 아무 때나 해주셔도 되거든요. 있으실까요? 이쯤에서 한번? 네. 정부 지원 사업에 관해서 본인 기업들의 실체가 갖추어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원금 자체에만 눈이 멀어 있다 보니까 의뢰를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이런 업체들을 상대하는 리네24만의 무슨 요령 같은 게 있을지요? 그 저희가 정부 지원 사업을 할 때 뭐 아시겠지만 문서를 이제 서류를 받아보는데 첫 번째 이제 사업자 등록증, 그 다음에 회사 소개서, 그 다음에 3개년 재무제표, 그 다음에 이제 주주 명부, 그다음 법인 등기부 등본, 그리고 기업 인증, 기술 인증, 요 7개의 서류를 받아봅니다. 받아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분석을 하는데 이제 빠졌네 하나.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이렇게 8개를 봤는데 일단은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부터 보고 그다음에 회사의 그 자본금 상태 보고 그다음에 재무제표. 아까 말씀드렸죠. 그 마이너스 있으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좀 보시는 분들은 쉽게 볼 수 있는 게 영업이익 또는 당기순이익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그게 마이너스가 나 있으면은 그 회사 받기 어려워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보고 아예 뭐 유령 회사 같은 경우는 뭐 매출 자체가 없는 거니까 그런 거는 뭐 보지도 않죠. 자료 내놓으라고 하면 자료 자체를 못 줘요. 그러니까 자동 걸러 나가죠. 7개, 8개 서류를 받으니까 페이퍼 회사들은 자료 자체를 제출을 못 해요. 예, 그걸로 1차적으로 걸러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회사들은 그 자료를 본 다음에 여기는 가능성 있는데 여기는 뭐 안 될 곳 이런 걸 좀 저희가 구분하죠. 예. 저는 이제 신청하는 입장에서만 생각했는데 다른 입장에서의 질문이 또 있을 수 있네요. 또 다른 질문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여기 먼저 네. 손 먼저 들어주신 것 같아가지고. 네. 네. 지금 제가 들어와서 책을 간략하게 한 20분 정도 읽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저도 지금 이제 R&D를 하고 있고 R&D를 수행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차후 예를 들면 잘 나간다는 얘기는 지금 행정관님 말씀하신 게 보통 7년 언더의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주로 하셨는데 그 대상이 보통 보면 중기부 정도나 뭐 저희가 쉽게 얘기하는 산자부나 가계부 아니면 문화, 행정부나 뭐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고 주로 이제 중기 벤처부 정도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중기 벤처부는 기본적으로 예산이 예를 들면 아까 행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10억이면은 많은 기업들 나눠주기 지금까지 R&D를 많이 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10억을 2개 기업에 몰아주면은 5억씩 주는데 중기부는 기본적으로 정책 방향이 10억을 가지고 4개 기업을 줍니다. 그러면 2억 5천씩밖에 주지를 못해요. 많이 주면 2억 5천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이 책을 주로 이제 중소기업 중기부 과제 사업을 중심으로 쓰셨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저도 이제 지금 현업에서 연구 소장을 하면서 R&D를 하고 있지만 행정실험하고 조금 다른 게 제 의견 개인적인 의견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수요조사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수요조사는 기본적으로 아까 행정사님도 말씀하셨듯이 6월달부터 보통 8월달까지 주로 이제 기업체 대상으로 봤는데 제가 과제 기획을 3년 동안 하면서 수요조사를 가기부나 산자부 뭐 좀 중기부도 했지만 보다 보면 수요조사 기업들이 들어오는 게 한 150에서 300까지 들어옵니다. 그 중에서 초이스를 해야
몇 개 내년도 과제 사업을 태울지를 선정하는데 말씀하신 전문기관에서 저희 기획위원들 소집해서 그 과정을 하는데 네. 근데 말씀하시는 건 수요조사서를 무조건 다 집어넣으라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그 많은 인력을 가지고 수요조사서를 계속 써가지고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이 안 되는 입장에서 뭐 중견기업들은 인원이 300명이 넘으니까 충분히 그런 연구지원팀이나 연구소에 그런 라이팅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이 되지만 중소기업은 많아봤자 뭐 20, 30명 가지고 운영하는 기업체 입장에서는 그게 좀 힘들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자기 회사가 갖고 있는 특화된 분야, 자기가 가능성 있는 분야에 대한 수요조사를 집중해서 예를 들면 가기부를 집어넣든지 아니면 산자부 아니면 중기부를 집어넣든지 좀 포커스에 맞추는 게 전략을 갖고 가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행정사님 의견이 어쩐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질문이 두 가지가 들어왔어요. 잠깐 정리를 해보자면은 먼저 일단 쓰신 책에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과제나 진행하는 대상들이 중기부 같은 좀 업력 7년 이상의 좀 큰 규모가 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지 제가 맞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예산이 좀 쪼개서 최대한 여러 사람한테 가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사업들을 좀 주로 다루신 건지를 먼저 여쭤보신 것 같고 두 번째 질문에서는 수요 조사서를 현실적으로 초이스를 해서 가능성이 높은 거를 좀 쓰는 게 더 전략이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닐까요? 라는 질문 두 가지를 주셨거든요. 먼저 좀 답변 좀 부탁을 드릴게요. 굉장히 고급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날카로운 고차원적인 질문인 고급 것 질문 같습니다. 하셨고 정말 좋은 질문이고요. 예, 일단은 혹시 뭐 기관에 계신가요? 뉘앙스 상으로는 약간 기관에 계신 느낌이 항 들고 하는데 좀 기업체 있어요. 기업체 계신가요? 첫 번째는 지금 제가 첫 1권은 중기부 대상으로 쓴 건 아니에요. R&D 정부 지원 사업을 왜 받아야 되는지 준비 단계에서 일단은 개념 정의를 좀 해주고 싶은 내용이고 지금 2권 쓰고 있거든요. 이거는 온리 중기부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내용 중에 저희가 예시 중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기획서에 샘플이 들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기정원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예, R&D 들어가 있고 하나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그리고 하나는 산자부 거 이렇게 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내용을 넣었는데 이 책은 거의 핵심이 정부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한 아까 처음 시작 발판을 인지를 하고 시작을 해라. 그리고 컨설팅을 받을 거면 이런 요소 사항이 있으니 확인하고 해라 그런 내용이고요. 2권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11월 말에서 12월 달 정도에 나올 것 같고요. 이제 약간 형식은 중기부 그러니까 제가 약간 모티베이션을 좀 좋아해서 2024 트렌드 코리아 나왔잖아요. 중기부의 정부 지원 사업 트렌드로 해서 지금 책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중기부 사업만 돼 있는 거고 그렇게 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같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 행정사를 하기 위해서 저도 IT 회사에 PM으로 있었거든요. 거기도 30명 정도 매출 한 7, 80억 정도 되는 회사에 이제 병행을 했었는데 사실은 페이퍼 하기가 실질적으로 저 말씀이 맞아요.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그런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 거고 지원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확률이 높아요. 근데 지금 많이 트렌드가 바뀐 게 불과 한 4, 5년 전만 하더라도 자유공모 사업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자유공모 사업이 대폭 줄어들었고 아까 말씀드린 목적성 사업, 수요조사를 기반한 목적성 사업. 왜냐하면 수요조사가 돼야지 왜냐면 R&D 예산을 지원해주는데 결과물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동안에는 자유공부를 하다 보니까 결과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좀비 기업이 나오는 거죠. 예산만 받고 또 재탕.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목적성 사업으로 바뀌어서 수요조사를 그래서 하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실 중소기업 인력난이 좀 있긴 있는데 사실은 가서 보면은 다 아까 말씀드린 개발자 위주로 구성이 돼 있어서 사실 개발자가 쓸 영역과 마케터가 쓸 영역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대표들이나 아니면 기업부설 연구소 소장님들이나 기술이사님들이 오시면 이런 부분에 조금 투자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답변하고 싶습니다. 좀 페이퍼웍을 담당할 수 있는 마케터적인 성향이 있는 이런 자질이 있는 분들이 좀 지원이 들어가고 기업체에서도 그런 채용이 좀 있어야지 아무래도 좀 융통이 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R&D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무래도
페이퍼웍을 전담해서 하시기는 조금 부담이 되지 않나. 근데 많이 맞을까요? 이제 네. 페이퍼 수준이 많이 낮아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네. 그 부분들이 사실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런 음. 부분들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부 지원 사업이 중요한 게 책에도 써놨지만 내가 이 뭐 하다못해 컵을 만드는데 물 마시는 컵을 만들 때 내 돈으로 만드느냐 아니면은 국가에서 지원해줘서 지원금으로 만드느냐의 차이는 엄연히 다르다고 좀 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노력은 해줘야 돼요. 그런데 누가 떠먹여줄 수는 없어요. 예, 그거를 자기가 떠먹을 수 있게끔 찾아가든지 아니면 떠먹을 수 있는 준비를 해놓든지 해야지 어느 누가 채워주지는 않거든요. 예, 그리고 채워준다고 하면 분명히 반대급부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컨설팅 회사나 컨설턴트들의 병폐가 거기서 오기 시작하는 거죠. 모르니까 내가 알려줄게. 내가 떠먹여줄 테니까 이거 줘. 근데 막상 받고 보니 내 회사가 A라는 사업을 지원했어야 되는데 아니면 이 금액을 받았어도 되는 사업인데 똑같은 사업을 갖고서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 업체들을 보셨을 때 제가 드는 궁금한 사항인데 그런 서면화하고 페이퍼워크하는 그런 일들을 기업체마다 주로 담당하고 있는 뭐 팀, 직원, 자질 뭐라고 할까요? 어떤 분들이 그걸 주로 담당을 해서 하시나요? 주로 지금 되는 기업들. 잘 되는 네. 기업들이요. 잘 되는 기업들은 주로 조금 뭐 기업부설 연구소에서도 많이 하지만 네. 특히 이제 마케팅 기획 쪽 파트를 갖고 있는 팀에서 많이 검색을 해요. 주로 그걸 네. 갖고 계신 분들이 네. 그 일이 좀 특화가 되어 있기는 하군요.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분명히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보는 영역과 또 아나운서님께서 보는 영역, 각자 영역이 시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부 지원 사업을 보는 눈은 기술적인 요소로 평가를 하지 마시고 사업적인 요소로 평가를 해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두 부류인데 애초부터 마케팅 기획을 했던 분이든지 아니면 기술 베이스를 깔고서 기술 영업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봐주는 게 제일 좋아요. 예, 그게 가장 정확해요. 근데 온리 개발자 출신으로 해서 검토하라고 하면 내 기술이 최고고 요거 아까 제가 비슷한 거 지원하지 말라고 했죠. 비슷한 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사업을 지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감사합니다. 아까 질문해 주실 네. 질문을 잘해주셔서 네. 많은 게 좀 해소됐는데 네. 나머지 좀 궁금한 게 더 남아있어서 말씀드리면 첫째 이제 뭐 행정사의 업무에 새로운 또 장을 개척해 주신 우리 작가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수요조사 뭐 순서 같은 건데 보통 이제 정부 예산 같은 경우는 정부 전공적 예산을 책정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수요 같은 것을 부처에서 각 부서 같은 데서 받아서 그것을 뭐 다음에 중점 사업으로 선정을 한 다음에 거기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행정사가 하는 역할이 그 수요 조사를 보통 그 하면은 기업에서 할 건데 우리는 그러면 행정사가 거기에 수요에만 하고 싶은 행정사 하고 싶은 수요 조사를 작성해서 거기 맞는 업체를 발굴을 해서 그 업체하고 지원을 할 것인지 설득이나 뭐 권유를 해서 진행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원하는 수요의 조사서를 제출한 그 업체의 행정사가 직접 컨택을 해갖고 그 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서포트를 해주는 건지 지금 한번 정리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방금 개괄적인 순서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지원 사업이 보통 일단 일반적으로 수요 조사가 있고 그 다음에 사업을 선정을 한 다음에 이제 업체들을 모집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행정사라는 직업이 언제 어떻게 인벌브가 돼가지고 직접 참여를 해주시는지가 좀 궁금을 하신 거죠. 저희가 준비해둔 다음 질문이 바로 그거였는데 딱 해주셨어요. 행정사라는 직업과의 연관성이 궁금했거든요. 행정사님 같으신데?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행정사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교육을 수료했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네. 예, 행정사 얘기가 나와서 참 저 할 말 많거든요. 근데 뭐 자리가 자리인 만큼 네. 일단 축하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많이 돼요. 예, 행정사 시장이 쉽지가 않아가지고 네. 한 80%가 그때 뭐 아나운서님 사전 미팅도 했었지만 80%가 쉽지 않아요. 진짜 쉽지 않고 저도 뭐 속된 말로 땡 고생 했었거든요. 제가 개띠거든요. 그래서 고생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런 기간이 좀 필요했고, 근데 이제 행정사가 결과론적으로 언제 정도에 들어가는 게 맞냐는데, 행정사가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예, 기술 베이스의 수요조사 같은 경우에는 수요조사의 어떤 초기 단계를 설명드리면, 수요조사를 하기 전에 그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기술시장 동향 조사를 해요. 주로 어디에다 시키냐면 한국표준협회에다 시킵니다. KESA에다가. 그러면 이제 제가 표준화 전문가로 등록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메일로 그 뭐 바이오, 제조, 그다음에 뭐 AI 쫙 옵니다. 한 뭐 6, 7월부터 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연구 용역 조사를 해요. 표준화 과정이 있어요. 표준 동향 조사라는 표현이 정확한 용어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거에 참여해서 이제 그 시장을 제안을 하면 이제 중앙부처에 소관한 전문 연구기관들이 예산을 주는 기관들이 그거를 이제 수요조사에 반영을 하게 되는 게 수요조사의 프로세스입니다. 그럼 행정사는 언제 투입되느냐?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왜냐하면 사실 이게 기술적인 파트이기 때문에 행정사가 사실 얘기하기는 쉽지 않아요. 일반 행정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행정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기술 수요 조사에 대한 수요 조사서를 작성하는 건데, 사실 이 또한 기업들이 어지간해서 잡아와요. 아까 말씀드렸던 건 한 2-3페이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에 하시기는 쉽지는 않고, 행정사로서 하고 싶으시다면 그런 기술 수요 조사들이 R&D 그 홈페이지 같은데 게재가 되는데, 사실 기업들이 그걸 모르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러면 그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내용들 서치하셨다가 뭐 보통 만약에 뭐 배우실 때 아셨겠지만 뭐 블로그나 이런 데 홍보하시잖아요.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산자부 소관 산업기술평가관리위원회에서 몇 년도 몇 월 며칠부터 몇 월까지 이런 수요 조사를 합니다. 수요 조사의 내용은 뭐 반도체, 이번엔 반도체였거든요. 뭐 소자형 반도체 합니다. 올려놓으면 그걸 보고 R&D를 검색해서 보고 문의하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굉장히 드물다. 그리고 실제로는 그런 걸 할 때는 이제 어느 정도 기업, 중소기업들을 R&D를 자문하고 평가하고 하다 보면 저희가 이제 그 고객 관리가 되는 거잖아요. 의뢰인 관리가 되면은 그런 것들이 오면 저희가 메일링을 한다든지 문자를 뿌린다든지 아니면은 저희가 의뢰받았던 기업들을 관리하다 보면 우수 기업들이 좀 나와요. 떡잎 좋은 기업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다가 저희가 역으로 추천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쪽은 그동안 쌓였던 DB를 기반으로 가는 거고, 시작하시는 행정사님들은 우선은 좀 그동안에 아까 말씀드렸었죠. 바로 R&D로 못 들어와요. 이거 하시려면 기업 인증하고 기술 인증부터 하면서 기업들의 정보를 받아다가 거기서 좀 잘된 정보를 갖고서 역제안을 해주는 게 가장 좋긴 할 겁니다. 시작을 할 때. 저희는 이미 베이스가 돼 있어서 저희가 뭐 역제안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저희가 그냥 추천을 하죠. 근데 이런 거 할 수 있어 하고. 그래서 책에서 다룰 수 없는 그런 정보를 또 작가에 대화해서는 가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은 빼라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죠. 원래 이게 2권짜리예요. 근데 그 내용 다 빠졌어요. 네. 너무 좀 답답하긴 하죠. 네. 네. 오늘 행정사님과의 만남 그리고 책까지 살고 대전 속에서 두 가지가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첫 번째는 이 창업 7년째 잘 나가는 기업이나 제목으로 기업을 봤을 때 기업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듯이 이 법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성장 과정이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유기체적인 느낌이 들었고, 그러면서 또 이 일을 이루어갔을 때 이렇게 민행24라고 하는 회사를 키워가시면서 시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지금 이 꾸려가신 시간이 한 7년 정도의 시간 속에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쓰시는 모습이 어떤 고백서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근데 이제 그보다 제 마음을 울렸던 것은 이렇게 쓰셨어요. 누군가 나에게 대표님 사업하면서 언젠가 가장 힘드셨나요? 묻는다면 나는 없다고 말한다 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 말을 하면서 진짜 없는 것이 아니라 극복해가는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어떤 발전과 성장 속에서 정말 희망이 있으려면 청년 창업가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작가님만의 충분히 지금 조금 어떻게 보면 움츠려 있는 그 젊은이들에게 책 속에서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망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안전한 길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그 의지가 있으실 것 같아서 좀 소감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질문이 전달이 잘 됐을까요? 네, 손이 네. 됐습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 질문이 감성적인 질문인 것 그럴까요? 같아서. 네. 잠깐만요. 질문은 하나인데 네. 그 안에 세부 질문이 한 2개, 3개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맞죠? 네. 네. 저 아까 눈물 날 뻔했어요. 없다고 말한다. 없다고 말하는데 뭘 없어. 그거에 대한 대답은요.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고생 많이 했고 갑자기 이러면 안 되는데. 하여튼 고생 많이 했고요. 네. 사실 7년. 행정사가 지금도 제가 평가를 가거나 명함을 교류를 하면 이래요. 참 이러면 안 되는데 명함을 딱 드리잖아요. 이렇게 네. 드리면 네네. 제가 저한테 줘보세요. 네, 행정사님 드릴게요. 저한테 네, 주시는 명함 거예요. 하나. 네. 행정사님이세요? 행정사세요? 이래요. 한 줄 입꼬리가 올라가 있어야 되나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요. 이게 뭐냐면 네. 그건 우리가 잘못한 거거든요. 특히 저는 경력이기 때문에 경력 출신들이 연금이 나오다 보니까 100만 원이 10만 원이고 1000만 원이 100만 원이 되고 10만 원은 막걸리 하나 사주세요. 이런 경력이 시장을 이렇게 만들어놨고, 두 번째, 시험 출신이 나오면서 사업을 수주하겠다는 일념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업무를 하는데 사업에 호가하는 업무가 막 50만 원이 돼 있고, 일단 수주해보자라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민행이 전체적으로 좀 단가가 세거든요. 그래서 행정사업계 김현장이 되겠다라고 한 거고, 그럴 때가 참 난감하죠. 난감하기도 하고 좀 그렇긴 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그건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참 그게 지금도 그러고 있으니까 시장이.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데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살아남겠죠. 우리 사회에서도 파레토의 법칙은 있는 거고, 그 20% 안에서 또 파레토가 또 있는 거라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크게 생각은 안 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자존감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네, 전문직이라고 주창은 하는데 과연 저 사람이 전문직일까? 그러면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저 사람이 얼만큼 전국 방방곡곡을 뛰어다녀 봤을까? 간혹 저희 민행24 같은 경우에도 엄청 욕하거든요. 아마 반반 갈려 있을 거예요. 박준교 대표가 장사를 하네,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예, 저 행정사님 저 워낙 친해가지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 장사한다고, 사기친다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냥 저는 버텼거든요. 결과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건 다 필요 없고.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어서 정말 힘들었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거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자신이고 그런 거는 전혀 개의치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마지막 질문이 그 청년 창업하시는 분들, 청년 창업가들인데,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끈기가 없어요. 창업은 대표 소리 듣고 싶어 해요. 이거는 제가 이번에 저희가 10월 달에 고려대 가서 또 특강을 하게 돼 있는데 쓴소리 많이 하거든요. 대표 소리 듣고 싶으면 개인 사업자 내서 대표 명함 찍고 다녀서 뿌려라. 그래 놓고서 무슨 창업한다고 하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창업은요, 끈기가 좀 필요하거든요. 행정사도 창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행정사를 전문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사업이라고 생각했지. 그러면 적어도 못해도 최소한 2, 3년은 해봐야 되는데, 요즘 창업가들이 아쉬운 게 조금 해보다가, 그리고 대부분 정부 지원 사업, 아까 좀비 기업이 돼가려고, 시작과 동시에 난 좀비 기업이 되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서, 그렇게 할 거면 애초부터 시작도 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 시작할 거면 최소한 2, 3년 이상은 무조건 잡고 가라. 그리고 힘들 거예요. 대표는 어쩔 수 없어요. 힘들어요. 자금적인 부분이 항상 걸리거든요. 저도 그렇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겨내야 돼요. 티낼 필요도 없고. 그것만 잘 해주면 나머지는 창업하기 정말 좋은 환경이긴 하거든요. 우리나라 환경이. 왜냐면 우리나라 R&D가 세계 1인 건 아시죠? 이번에 조금 정말 내년이 좀 걱정 많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예산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기술 베이스의 나라이기 때문에 창업가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고 저희도 지금 뭐 부대표하고도 기획하고 있지만 저희도 R&D 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 인증도 받고 저희도 기술 인증 기업 인증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저희조차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듣다가 좀 현실적으로 궁금해진 건데 끈기 이제 2, 3년 이상 이제 버텨보려면 말씀하신 항상 자금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시작을 할 때 좀 규모를 본인이 좀 책정을 하거나 이런 걸 할 때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게 시작을 하는 게 좋은 건지 청년 창업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청년 창업은 장기적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청년 창업은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자산 기준으로, 그러니까 예산 기준으로 먼저 해야 되거든요. 네. 그게 2년짜리가 될 수도 있고 3년짜리가 되고 4년짜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더 문제는 뭐냐면 이 청년 창업가들이 가장 큰 문제가 정부 지원 사업을 받을 거라는 전제에 시작하는 거죠. 내 돈에 지금 통장에 안 꽂혔는데 들어올 거야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예, 뭐 소위 말해서 뭐 대학교는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보면은 돈이 없어요. 없는데 이미 2억, 3억이, 5억이 막 들어온대. 나는 200억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내가 현재 가용 재산은 어디까지냐면 내가 신용대출로 끌어올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보고 대출 받을 생각하고 진행해야 돼요. 그런 각오 없이, 그런 결의 없이 시작하는 창업은 그냥 대표놀이? 예, 대표놀이죠. 대표놀이 하고 싶은 거죠. 어디 가서 나 어디 스타트업 대표입니다. 대표님 놀이 하고 싶은 거죠. 좀 스스로를 좀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좀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상황상. 네네. 질문 혹시 또 독자분들 중에 계실까요? 네, 한 번 더. 네.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마지막으로 네네. 지금 그 행정사님께서 책을 쓰셨는데요. 지금 이제 세컨드 에디션 버전을 지금 11월달에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뭐 외기업 교보문인데 바깥에 나오면은 열린 책 중에 뭐냐면 뭐 정부 사업가들 이렇게 쓰면 100% 당첨된다. 100% 확신한다. 뭐 이런 책들이 거의 가면 한 15종 내지 한 20종 정도 가야 되는데요. 그래요? 네, 그 정도 됩니다. 네. 그 지금 행정사님의 행정사 입장에서 네. 그렇게 쓰신 거고 여기 뒤에 이제 시중에 출판된 서적들은 대부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R&D 카드 전문 컨설턴트 이런 분들이 주로 쓰셨는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세컨드 에디션 버전의 행정사님만의 그 세컨드 에디션의 이런 중기부 과제에 대해서 나는 이런 포커스를 갖고 책을 쓸 거야. 과연 그러면 지금 시중에 나오는 그런 타입 이런 정부 과제에 쓰는 계획서 잘 쓰는 거 이런 과제들하고 행정사님이 이제 11월달에 말씀하신 세컨드 에디션 버전의 과제에 대한 책을 쓰신 뭐 특징적 이런 게 좀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매번 좋은 질문이신데 진짜 네, 정말 좋은 질문이시고 100%는 썸네일 같아요. 유튜브의 썸네일 같은 거고 저는 항상 그래요. 100% 중에 우리가 R&D 성공시킬 확률은 선정되려면 5, 6%밖에 안 돼요. 그게 정답이겠죠. 근데 100% 한다? 그러면 그분은 신이겠죠? 그러면 평가가다 보면 오메가메 저를 만났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잘 만나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사실 저희 그 행정사에 보면 저희 사실조사가 좀 있거든요. 저희 업무상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조사 해보면 결과 안 나올 것 같은데. 예, 사실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자문화해서 될 확률 5, 6%밖에 안 됩니다. 네. 오히려 차라리 이런 게 더 제목으로 쓰시면 더 확 와닿을 것 같아요. 5%밖에 안 된다. 근데 나는 그러네요? 5%의 사나이다. 약간 이런 네. 느낌이 훨씬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5%에 세다. 막 이런 거. 네, 그런 게 더 훨씬 더 네.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제 네.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제가 좀 차별화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차별화를 두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제가 아까 그랬죠. 정책 기조를 확인을 해야 된다. 그게 행정사들의 굉장히 강점이거든요. 대부분 공무원 출신들이 많고 또 물론 이제 시험 출신 분들도 오지만 일단은 저는 제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니까 제가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하고 제가
인맥 관리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맨날 여기 뭐 저희 가족들도 와 있지만 욕 먹습니다. 거기 가서 또 왜 밥을 먹냐는 등. 그런데 그런 인맥 관리가 정보거든요. 그래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정부 R&D를 지원하는 전문기관들에 이제 좀 소위 말해서 좀 급이 되시는 분들하고 교류를 많이 하면서 정책 기조하고 예산 파악을 빨리 해요. 네. 그래서 좀 지금 말씀드리기 좀 애매하지만 어느 부서는 제가 이미 예산은 남들보다 먼저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좀 담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막 사업계획서 어떻게 써라 이거보다도 어떻게 기조를 파악하고 어떤 식의 예산이 배정되니까 내가 어느 부분에 지원을 해야 좀 경향이 있는지 좀 그런 식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계획서는요. 딱 공식이 있거든요. 사업계획서는. 근데 제가 여기 실용에 나온 공식은 제가 그랬죠.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사업계획서나 발표평가는 공식이 딱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이제 뭐 출판사하고 좀 논의를 하는 중이에요. 딱 공식이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발표 시간 곱하기 2 그러면 이거죠. 발표평가 자료 페이지 수 뭐 이런 식. 네, 뭐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언제 할지 아마 내년도에 하겠죠. 근데 올해는 정책 그러니까 R&D를 하기 위해서 기조를 파악하는 그런 쪽으로 아마 트렌드 경향 쪽으로 책을 내려고 해요. 그럼 완전 차별화가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된다 하는데 야, 기조부터 파악해. 뭐 내용을 알고 시작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내용. 네네. 네. 좀 더 거시적으로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책이 되지 않을까 네, 좀 그렇죠. 생각을 네네. 해봅니다. 좀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기억에 남는 뭐 지원 사업 에피소드 뭐 이런 거 있을까요? 힘들었던 거라든가 아, 네. 이렇게 해야 된다라든가. 많죠. 많고 그래도 뭐 왔을 때도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그 소기업 중에 이제 스마트 공방이라고 해서 6, 7천 정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의 200개 했을 거예요. 그죠? 맞죠? 200개 정도 했는데 선정이 60개인가 70개 됐어요. 그죠? 그때 맞죠? 네. 근데 돈 하나도 못 받았어요. 왜요? 계약을 못 했어요. 아. 예, 협회하고 일하다 보니까 그런데 뿌듯했어요. 왜냐하면 200개를 했는데 6, 70개 된다는 건 30%의 확률이잖아요. 35%.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저희 그동안 5%, 6%였거든요. 뭐 혁혁한 결과죠. 그런데 저희가 그때 협회하고 일하다 보다 보니까 그 협회에 두 군데 컨설팅 회사가 붙었어요. 원래 했던데 그리고 저희가 처음으로 들어갔는데 저희가 더 많이 실제적으로 더 많이 됐죠. 네, 근데 그 중간에 뭐 어떤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뭐 그냥 좋은 결과를 갖고서 했던 건데 그래도 굉장히 기억에 남고 그다음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박사학위에 했던 인공지능 기반의 포톨 탐지 시스템인데 그게 이제 어떻게 시작된 거냐면 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회사에서 그 기술을 갖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모 대학에 R&D 비용을 한 7, 8억 정도를 주려고 했었어요. 없던 기술을 만들려고 하니까 7, 8억을 준다고 하고 이미 얘기가 됐는데 제가 막 논문을 검색하다 보니까 진짜 한 12단계인가 13단계 지금도 12단계인가 13단계 들어갔는데 건설기술연구원의 박사님이 개발한 논문이 한 줄로 딱 나와 있는 한 줄로만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거 제가 확인해서 담당 박사님한테 전화드렸죠. 몇 번을 전화드려 통화돼서 찾아갔어요. 직접 건설기술연구원으로 찾아가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한번 이거 만들어봐야 되는데 이게 사장되는 기술이었거든요. 뭐 누구도 관심이 없어서 근데 그 사장되는 기술을 갖고서 이거를 한번 제가 제안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안서를 만들었고 그 제안서를 해서 서울시에 요청을 합니다. 서울시 품질시험소라고 요 아래쪽에 있거든요. 양재 쪽에. 근데 거기서 공무원 과제로 채택을 해요. 그때 당시 한 1,500만 원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로 그때 당시에는 스마트폰에다 넣어가지고 그냥 도로 주행하는 정도 수준 기술만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그게 이제 서울시에서 기사화를 시켜요. 기사화를 시켰는데 실제로는 서울시에서 40억의 예산을 반영했는데 우리 기술은 채택이 안 됐어요. 사람이 손으로 누르는 기술. 네. 그래서 이게 붕 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이제 R&D 서치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공공기술 이전 개발 사업이 있더라고요. 공공기술을 이전한 기업들만 지원하는 사업. 그래서
그 IT 회사 대표님한테 빨리 보고를 했죠. 이거 빨리 하자. 빨리 합시다. 해서 5천만 원에 2년 계약을 해서 5천만 원에 그다음에 성과에 대한 2.2%는 또 주는 걸로. 그거 하자마자 넣었어요. R&D를.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떨어졌습니다. 처음에 떨어졌어요. 무슨 이런 걸 하냐고. 그때 당시에 경기도에서 수기로 신고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더 쉽다고. 그래서 다시 그 차년도에 다시 도전을 했어요. 도전을 했는데 아이러니하게 그 전년도에는 30억 예산을 반영했던 게 50억으로 증액된 상태에서 저희가 단독으로 딱 선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당해년도에 국토부에서 그 인공지능 기반의 그 자율주행 차에 기술을 넣어야 된다고 해서 3가지 기술이 탑재가 됩니다. 도로면 파손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블랙 아이스, 살얼음이라고 하죠. 미끄러지잖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에이다스 쪽. 이 3기술이 있는데 이 기술을 개발한 공공기술 이전이 저희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3년 동안 50억, 150억 동시에 다 받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연도에 니아에서 시행하는 5G MEC라고 있었어요. 통신사에다 450억을 주는 사업이 있었는데 저희가 SK하고 사업을 하면서 SK한테 또 20억을 또 받습니다. 네,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끝나서 제품이 개발됐는데 이제 국토관리청에서 그 솔루션을 도입을 합니다. 10억에. 근데 그것도 경쟁 입찰이나 수의 계약으로 단독 기술로. 네, 그게 지금도 기억나고 그게 제 박사 논문이 되죠. 네. 그게 제가 연구 책임자입니다. 네, 제가 다 만들었고 그래서 NTI 검색해서 저 이름 검색해보면 쭉 나옵니다. 네, 그게 가장 기억남죠. 많은 노력과 끈기가 필요한 그렇죠. 일이라는 게 결론이 되지 않나. 그냥 안 돼요. 고생하셔야 돼요. 네, 큰 교훈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